뱃속에 아기가 없는데 왜 배가 불렀죠? 동자승 말에 어머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배부른 임산부 사라진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산사의 아침은 고요했어요. 안개가 계곡을 타고 올라와 대웅전 처마 끝에 걸려 있고 새벽 예불을 마친 스님들의 목탁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윤정아는 천천히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돌바닥에 스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어요. 그녀의 뒤로 만삭의 배를 아는 며느리 서아린이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죠. 어머님, 천천히 오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윤정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벌가 안주인으로 살아온 60년, 그녀는 사람의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웅전 앞마당에 도착하자 주지스님이 합장으로 그녀들을 맞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님, 정성 들여 기도하러 왔습니다. 윤정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며느리의 배로 향하고 있었죠. 9달째 품고 있다는 그 배. 손축, 대를 이을 핏줄. 하리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며 미소 지었어요. 아기도 스님께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주지스님이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마당 한쪽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뛰어나왔죠. 5살쯤 되어 보이는 동자승 바냐였습니다. 까까머리에 회색 승복을 입은 아이는 할인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스님, 저 아줌마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지스님의 얼굴이 굳었고 옆에 서 있던 행자의 입이 벌어졌어요. 윤정아의 시선이 날카롭게 며느리에게 꽂혔죠. 할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황급히 배를 두 팔로 감싸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 애가 장난을. 바냐야. 주지스님이 급하게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냐는 순진한 눈으로 할인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예요. 텅 비어 있어요. 투명한 풍선 같아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아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의 눈동자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할인은 입술을 떨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애가 착각한 거예요. 어머님 저 아기 잘 있어요. 어제도 태동이. 그녀의 변명은 점점 빨라졌어요. 손은 배 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고 눈빛은 사방을 헤맸죠. 어머님 믿으시죠? 다음 주 검진 예정이에요. 병원에서 확인하면. 윤정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 씨. 단 3글자.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할인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시죠. 어머님. 오늘. 지금. 당장. 주지스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합장했어요. 보살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하는 말입니다. 깊이 새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윤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그녀의 손이 배를 감싼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수행자 2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행자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고요. 바냐만이 여전히 순수한 눈으로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할인이 가늘게 말했어요. 정말 아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윤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주지 스님을 보았어요. 오늘 기도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보살님, 실례했습니다. 윤정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리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죠.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 혹은 숨기듯 안개가 더 짙어졌습니다.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윤정아의 구두 소리만이 돌계단을 따라 멀어져 갔죠. 그 뒤를 따르는 할인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뒤 윤정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3시 그녀는 침실 창가에 서서 달빛에 물든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자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텅 비어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의 장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떨리던 손이, 창백했던 얼굴이, 너무 빨랐던 변명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아는 일찍 식당에 내려가 자리에 앉았어요. 곧이어 할인이 나타났죠.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아는 그녀의 걸음걸이를 주시했어요. 만삭의 몸으로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죠. 손잡이를 잡는 것도 형식적이었고요. 배를 앞으로 내민 자세는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네, 잘 잤어요. 윤정아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돌렸어요. 식사 중에도 하리는 계속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아침부터 발차기를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윤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인의 손이 배 위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혹은 감추듯. 식사를 마치고 윤정아는 거실로 향했어요. 가사도우미 박 여사가 꽃병을 정리하고 있었죠. 박 여사, 네, 사모님. 며느리가 요즘 어때 보여요? 박 여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던데요. 그게 아니라 윤정아는 말을 아꼈어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며느님이 요즘 욕실에 자주 오래 계세요. 얼마나? 1시간씩이요. 문 잠그시고. 윤정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윤정아는 서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할인이 정원을 거니는 모습이 보였죠. 만삭이라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야 할 텐데 할인의 걸음은 놀랍도록 가뿐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는 기색이 없었어요. 윤정아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곱씹었죠. 저녁 무렵 운전기사 김 씨가 차고에서 나왔어요. 윤정아가 그를 불렀습니다. 김 씨, 며느리 병원 검진 일정 아나요? 이번 주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사모님, 지난달에도 한번 미뤄졌었습니다. 윤정아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유는? 며느님께서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요. 윤정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밤 10시 윤정아는 복도를 지나다 할인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네, 알아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아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아는 아들 장도연을 서재로 불렀어요. 도연아, 앉아.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도연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정아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할인 씨 병원 검진 언제 가기로 했어? 이번 주 금요일이요. 왜요? 같이 가려고.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 어머니, 할인이 스트레스 받아요. 요즘 예민한데. 예민한 게 아니라. 윤정아는 말을 멈췄어요. 도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죠. 무슨 뜻이에요? 아니야. 그냥 손주가 궁금해서. 어머니, 제발 할인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산사에서도 그러셨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애 하나 때문에 괜히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라. 그럼 뭔데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회사 가봐야 해요. 그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윤정아는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또다시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윤정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번호를 찾아 스크롤을 내렸죠. 화면에 김원장 산부인과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윤정아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윤정아는 강남의 한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김 원장의 개인 진료실이었죠. 정아 씨,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해요. 김 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윤정아와 대학 동기였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확인해야 해요. 윤정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 원장은 한숨을 쉬며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정식으로는 안 되는 건 알죠? 고마워요. 윤정아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표지에 서아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어요. 초음파 기록지, 임신 8주차, 임신 12주차, 임신 20주차, 날짜가 차례로 적혀 있었죠. 윤정아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임신 24주차 이후로 기록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24주 이후론 이 병원에 안 왔어요. 김 원장이 말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김 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윤정아가 그를 바라봤어요. 뭔데요? 24주 검진 때 태아 심음이 약했어요. 추가 검사 권했는데 거부하시더라고요. 윤정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부요? 네. 괜찮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안 오셨어요. 윤정아는 파일을 내려다봤어요. 24주, 5개월 전, 그 이후로 검진 기록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천천히 무겁게 뛰었죠.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 씨? 김 원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윤정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병원 기록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 정보는 공유가 안 돼요. 본인 동의 없이는. 그럼 윤정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확실한 건 이 병원에서는 24주 이후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아는 파일을 덮었어요. 고마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 서아리는 침실 안에 있었어요. 방문은 잠겨 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박스 하나를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박스를 열자 안에 실리콘 재질의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반투명한 재질, 부드러운 곡선, 인공 임신복. 하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손으로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부풀어 있는 듯 보이는 그 배.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걸. 그녀는 박스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전화기를 꺼냈어요.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찾았죠. 민수 오빠. 하리는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어머님이 눈치챈 것 같아요. 전송. 답장은 곧바로 왔어요. 진정해. 조금만 더 버텨. 하리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죠. 그녀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연습하듯 마치 무대에 서기 전 배우처럼. 저녁 7시 윤정아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그녀는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늦으셨네요. 할인은 밝게 웃었습니다. 윤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며느리의 배에 고정됐죠. 부풀어 오른 그 배. 24주 이후 기록이 없는 그 배. 저녁 드세요? 할인이 물었어요. 아니요. 윤정아는 짧게 대답하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미소가 사라졌죠. 윤정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4주. 그 이후 기록 없음. 태아 심음 약함. 추가 검사 거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어 날짜를 적었습니다. 임신 24주 이후 검진 기록 없음. 금요일 병원 동행 예정. 직접 확인 필요. 윤정아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아래로 할인이 걷고 있었죠. 느린 걸음으로. 배를 감싼 채 윤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죠.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금요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 끝을 봐야죠. 아래층에서 할인은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위층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전화기를 다시 꺼냈죠. 민수 오빠, 금요일 전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메시지를 입력하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력했어요. 저 이제 못 버티겠어요. 전송. 할인은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으로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아는 6시에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죠. 오늘은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내려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김 씨, 차 준비해요. 9시에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윤정아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8시 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요. 윤정아가 먼저 자리에 앉았고 곧 할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오늘 병원 가죠. 윤정아가 말했습니다.
할인의 손이 멈췄어요. 네, 검진. 오늘이잖아요. 아, 네. 그런데 제가 혼자 가도 같이 갑니다. 윤정아의 목소리에는 여지가 없었어요.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죠.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도연이도? 도연이는 회사 갔어요. 우리끼리 가죠. 할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9시 차가 출발했어요. 뒷좌석에 윤정아와 할인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할인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윤정아는 그 모습을 옆눈으로 지켜봤어요. 할인 씨, 네, 어머님. 오늘 검진 결과 저도 같이 들어도 되죠?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라서 며느리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정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죠. 병원에 도착했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은 임산부들로 붐볐습니다. 윤정아와 할인이 접수대로 갔어요. 서할인 환자분 검진 예약이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어 있네요. 네.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제 오후에 취소 전화 오셨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할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윤정아가 접수대에 다가섰어요. 지금 진료 가능한가요? 대기가 좀 있으시긴 한데 1시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윤정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인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여기 앉아 있어요. 윤정아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인은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어요.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화장실 앞에서 할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안 돼요, 오빠. 어머님이 같이 계셔서. 네, 알아요. 하지만 윤정아가 다가갔습니다. 할인이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예요? 윤정아가 물었습니다. 아, 친구요. 무슨 친구? 대학 동기. 할인의 대답이 흐려졌어요. 윤정아는 그녀를 지나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할인은 벽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죠. 1시간 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할인 환자분? 간호사가 호명했어요. 할인이 일어섰습니다. 윤정아도 함께 일어났죠. 보호자도 같이 들어오실 건가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윤정아가 대답했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료실 안 의사가 초음파 기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우세요. 할인이 진료대에 누웠어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죠. 옷 좀 올려주세요. 할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환자분?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인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기요. 네. 오늘은 그냥 상담만.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진 예약이신데요? 윤정아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선생님, 검진 진행해 주세요. 보호자분이세요? 시어머니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옷 올려주세요. 할인은 천천히 손을 움직였어요.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못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 못해요. 할인이 소리쳤어요.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윤정아를 봤어요. 윤정아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 씨, 어머님,
왜 못해요?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윤정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보여줘요. 지금, 어머님, 제발, 보여주라고 했어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료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윤정아가 그녀의 어깨를 눌렀죠. 선생님, 검진 진행하세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간호사를 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하린의 옷을 천천히 올렸어요. 하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풀어 오른 배가 드러났죠. 의사가 초음파 젤을 손에 묻혔습니다. 탐촉자를 배에 가져다 댔어요.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탐촉자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윤정아가 화면을 바라봤어요. 검은 화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아가 보이지 않는데요. 윤정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리는 진료대 위에서 눈을 감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자궁 안이 비어 있습니다. 환자분, 언제부터?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정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확실한가요? 네. 태아는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진료실에 울렸어요. 윤정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죠. 심장이 천천히 무겁게 뛰었어요. 하린의 흐느낌 소리만이 조용한 방을 채웠습니다. 윤정아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확인된 사실이었죠.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옷 입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원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택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죠. 가을이었습니다. 윤정아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에 든 찻잔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녀가 차를 마시는 시간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마셨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에게도 권하지 않았죠. 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윤정아가 먼저 자리에 앉았어요. 곧이어 할인이 나타났죠. 어머님, 응.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지 않았어요. 각자의 접시를 바라보며 식사를 했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식당을 나갔죠. 할인은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뒷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읽거나 책을 펼쳤어요. 가끔은 그냥 앉아있기만 했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어요. 배는 이제 평평했습니다. 그녀는 배를 만지지 않았어요. 도연은 예전보다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는 거실을 지나 바로 서재로 향했죠. 윤정아가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윤정아가 물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요. 도연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윤정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 윤정아는 정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할인이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죠. 가사도우미 박 여사가 옆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며느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할인은 빨래를 하나씩 널었어요. 윤정아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칠 뻔하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어요. 나무를 바라봤죠. 낙엽이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출장 갑니다. 어디로? 상하이요. 일주일 정도. 그래. 윤정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할인을 봤어요. 괜찮지? 네, 다녀오세요. 할인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식사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을 이어가지 않았죠. 다음 날 윤정아는 사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운전기사 김 씨가 입구에 차를 세웠죠. 사모님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2시간 후에 오세요. 윤정아는 천천히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도착했어요. 주지스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보살님 오셨습니까? 스님. 두 사람은 법당 앞에 섰어요. 주지스님이 향을 피웠습니다. 윤정아는 합장했죠. 반야는 어디 있어요? 학교 갔습니다. 그렇군요. 윤정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윤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로를 달리는 차들, 신호등, 사람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차는 저택 앞에 멈췄어요. 윤정아가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이 조용했어요. 할인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윤정아는 계단으로 향했어요. 할인은 다시 책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윤정아는 침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정원에 불이 켜져 있었죠. 할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가만히. 윤정아는 커튼을 내렸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둠 속에 있었죠.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아침 식사, 각자의 시간, 저녁 식사, 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공간은 아니었어요. 윤정아는 더 이상 며느리의 일상을 묻지 않았습니다. 할인도 시어머니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칠 때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어느 오후 윤정아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그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손으로 액자를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묻어나왔어요. 윤정아는 티슈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윤정아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정원의 단풍나무를 바라봤죠. 낙엽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나뭇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할인이 뒷마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혼자서. 윤정아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죠.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할인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윤정아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낙엽 하나가 떨어졌어요. 땅에 닿았죠. 윤정아는 창가를 떠났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갔어요. 찻주전자를 들었습니다. 물을 끓였죠. 차를 우렸어요. 찻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윤정아는 찻잔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2개의 찻잔. 그녀는 차를 따랐어요. 쟁반에 올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뒷마당에 있었어요. 윤정아는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돌아갔죠.
차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윤정아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김 원장입니다. 윤정아의 손이 멈췄어요. 네,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지금 괜찮아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환자분, 서아린 씨 말인데요. 윤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 최근에 다른 병원 기록을 확인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24주 당시 태아가 사망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유산이었어요. 윤정아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때 본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자연 배출을 선택했대요. 그 이후로 알겠습니다. 윤정아가 말을 끊었어요. 정아 씨 미안해요. 그때 제대로 확인 못해서 괜찮아요. 그날 저녁 윤정아는 도연을 서재로 불렀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죠. 어머니, 이해가 안 가요. 도연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아가 그를 바라봤어요. 도연아, 그 애가 혼자 살 수 있게 해줘야 해. 무슨 소리예요? 넌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서명만 해. 윤정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윤정아가 말했어요. 도연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정아는 별채로 향했어요. 별채는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죠. 할인이 몇 달 전부터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인이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님, 앉아 있어요. 윤정아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별채 명의. 당신 이름으로 넘길 거예요. 할인은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윤정아를 바라봤죠. 왜요? 당신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받아요. 어머님. 할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달에 나갈 거예요. 윤정아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어딘가로요. 할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어머님이 주시는 건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벌어서 살 거예요. 윤정아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윤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 씨. 네. 그때 윤정아는 말을 멈췄어요. 할인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할인이 불렀어요. 윤정아가 멈췄죠. 저 괜찮아요. 이제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윤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본체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정원을 지나며 윤정아는 눈 덮인 벤치를 봤습니다. 몇 달 전 할인이 앉아있던 자리였죠. 지금은 비어 있었어요. 윤정아는 벤치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눈을 쓸어냈어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나무 의자. 바람이 불었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윤정아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 오후 가사도우미 박 여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사모님, 며느님이 짐 싸시던데.
알아요. 윤정아가 짧게 답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박 여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할까요? 혼자 먹을게요. 윤정아는 거실로 갔어요. 창가에 서서 별채를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윤정아가 거실을 지나다 별채를 봤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갔어요. 별채로 걸어갔죠.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탁자도 의자도 침대도 그대로였지만 할인의 물건은 없었어요. 윤정아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죠.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윤정아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죠. 본체로 돌아왔어요. 도연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인이. 알아. 윤정아가 말했어요. 연락 안 받아요. 어디 간 건지. 그냥 둬.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정아가 그를 바라봤어요. 내가 찾아도 안 돌아와. 왜요? 그래야 하니까. 윤정아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윤정아는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채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작은 건물. 그녀는 커튼을 쳤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멀리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이른 봄이 왔습니다. 윤정아는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얼음이 녹고 땅이 드러나고 있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정아는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겼죠.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세요. 할인. 윤정아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답장을 입력하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입력했어요. 너도. 전송. 윤정아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걸었죠. 정원을 가로질러 본체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윤정아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봤죠. 정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가지가 흔들렸죠. 윤정아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찻주전자를 들었어요. 물을 끓였죠. 차를 우렸습니다. 찻잔 하나를 꺼냈어요.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올라왔죠. 윤정아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법률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회색 카펫에 검은색 가죽 소파. 창밖으로 빌딩들이 보였어요. 할인은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서할인 씨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복도를 안내했어요. 할인이 뒤따랐죠.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할인이 의자에 앉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혼인관계 해소 합의서 검토하셨죠? 네.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으신다고 확인됐고요. 맞아요.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할인은 펜을 받았어요. 서류를 내려다봤죠. 한 줄 한 줄.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종이 위에 내려놓았죠.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서할인. 세 글자.
펜을 내려놓았어요.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상대 측도 이미 서명했어요. 이제 법원 제출만 남았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를 걷는데 건너편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서로 지나쳤죠. 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서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1층 로비. 할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길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오갔죠.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어요. 건넜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 윤정아는 안방에 있었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뚜껑을 열었어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과 할인의 결혼 반지. 할인이 몇 달 전 돌려준 것이었어요. 윤정아는 반지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금색 원. 빛이 반사됐죠. 그녀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뚜껑을 닫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죠. 오후 할인은 작은 원룸 앞에 섰습니다. 짐을 든 손을 내려놓았어요. 열쇠를 꺼냈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어요. 할인은 짐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방 한가운데 섰죠.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부엌, 작은 욕실, 작은 침대 공간. 그녀는 창문으로 갔어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밖이 보였어요. 낮은 건물들, 골목길, 사람들. 할인은 창가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녁, 저택 식당. 윤정아와 도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젓가락을 들지 않았죠. 어머니.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서류 제출했어요. 윤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뭐가? 할인이랑 이렇게 끝나는 거. 윤정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끝난 게 아니야. 네. 정리된 거지.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아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밥 먹어.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만들었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인이 인사했어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에게 전달했어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갔죠. 할인은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할인은 다시 일을 했습니다. 저택에서 윤정아는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봄 햇살이 따스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할인의 번호. 지우지 않고 남겨둔 번호였죠. 윤정아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할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확정 통지서.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마지막 줄까지. 서류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택에도 같은 우편물이 왔어요. 윤정아가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지 않았어요. 서재 책상 위에 놓았죠. 나중에 도연이 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나왔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차를 마셨죠. 창밖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밤, 하리는 원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을 껐어요. 어둠이 내렸죠.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었어요. 몸이 이불에 가라앉았죠. 저택에서 윤정아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옆에 책이 놓여 있었어요. 펼치지 않았죠. 윤정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윤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일찍 일어났어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길로 나섰습니다. 걸었어요. 앞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거리의 가로수가 짙푸른 그늘을 드리웠어요. 하리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동료가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 하린이 답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카운터 뒤로 들어가 커피 머신을 켰어요. 기계가 웅웅거리며 예열됐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리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어요. 우유를 데우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죠. 컵에 따르고 라떼아트를 그렸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감사합니다. 손님이 받아갔어요. 오전이 지나가고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카페는 바빴어요. 하리는 계속 움직였죠. 주문받고 만들고 치우고 손이 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줄었어요. 하리는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죠. 양산을 쓰고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다시 일을 했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하리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어요. 내일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읽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밖을 내다봤죠.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죠. 하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꺼내 마셨어요. 소파에 앉았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작은 부엌에서 냄비를 꺼냈죠. 밥을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리는 상을 차렸어요. 혼자 앉아서 먹었죠. 천천히, 조용히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리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죠. 새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면접 일정 안내. 하리는 메일을 열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와 준비물이 적혀 있었어요. 하리는 달력을 폈습니다. 날짜에 표시했어요. 노트북을 껐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저택. 윤정아는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페이지를 넘겼죠.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책을 덮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이 내렸죠. 윤정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일찍 일어났어요. 러닝복을 입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 길로 나섰죠.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왔어요. 공원이 보였습니다. 하리는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산책로를 따라 뛰었죠.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나무들이 지나갔어요. 벤치가 보였죠. 다시 걸었어요.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 하리는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정돈했죠. 가방을 챙겼어요. 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터널이 지나갔죠. 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출구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죠. 빌딩들이 서 있었어요. 하리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걸어갔어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하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죠.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녀는 멈춰 섰어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앞으로. 저녁 카페. 하리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갔죠.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면접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합격하면 여기 그만두는 거예요? 하리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결과 나오면 알려줘요. 네. 두 사람은 다시 일을 했습니다. 며칠 후, 하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아린 씨 맞으시죠? 면접 결과 안내드립니다. 하린은 숨을 멈췄어요. 네.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하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죠.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원룸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앞에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입력했어요. 저장했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로 갔어요. 누웠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빛이 들어왔죠.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길로 나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리는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섰어요.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죠. 버스가 왔습니다. 하리는 탔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건물들, 사람들, 나무들, 신호등,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숨을 쉬었죠. 천천히, 고요히.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앞으로,